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으로 부산시 지역 일꾼으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부산 서구 동구 곽규택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지금 국회 입성에 성공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동구는 예비 후보가 9명에 이를 정도로 네. 또 치열한 경선을 치렀고요. 또 저로서도 이전 3기, 지금 세 번째 만에 본선에 진출해서 또 본선에서 당선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쁨 못지않게 우리 지역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지역 주민에게 좀 인사하시느라 좀 네. 바쁘신 나날 보내고 그렇습니다. 계실 것 예, 같은데요. 좀 기억에 남는 축하 인사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선거 전 선거 운동 때처럼 네. 또 똑같은 일정으로 또 감사 인사 드리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그 거리에서 이제 출근하는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또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차를 일부러 주차까지 하시고 네네.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와 가지고 또 축하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 볼 때 내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도전을 하시다 보니까 네. 좀 지역 주민들도 내일처럼 좀 기쁘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좀 총선 분위기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뭐 네. 느끼셨겠지만 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어필을 하셨을까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네. 이제 부산 쪽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지역민들한테 많은 성원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에 나온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원팀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현재 이슈인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문제, 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의 후보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함께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민주당이 압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앞으로 협치도 굉장히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심판을 하셨다. 네. 이렇게 그 심판을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이 어렵다, 또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함께 이런 민생 부분, 또 경제 부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곽규택 당선인보다 사실 가족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의 형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예. 운동 기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예, 뭐 예. 가족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죠. 네. 저희 형님이 이제 영화 친구 감독이고 네. 저희 누나가 또 기생충 영화로 아카데미상 수상한 제작자고요. 또 두 명 다 이제 저희 지역에서 다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역에 또 친구도 많고 선후배도 많고 또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대부분 부산에서 다 촬영을 했고 네, 그러셨죠. 또 저희 네. 지역구에도 그 영화를 찍은 현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께서 정말 우리 고향이 키운 영화 감독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시니까 같이 선거운동 할 때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예, 예. 네. 영화계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예. 영화인들이시고 영화계에서는 좀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산이 원래는 영화의 도시, 영화로 유명한 도시고 그동안 또 좋은 작품도 많이 나왔었는데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영화 산업 자체가 조금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 영화 기금에 따른 그 문제들도 조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우리
한국 영화 또 부산 영화가 살 수 있도록 저도 영화 산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님의 공약, 핵심 공약이 원도심 활성화였습니다. 사실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공약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저희 원도심이 좀 그동안 30년 정도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네.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또 고령화를 겪고 있어가지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고요. 저는 새로운 좀 젊은 세대가 유입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도 바꿔야 되고 또 교통 환경, 교육 환경 다 전반적으로 좀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원도심의 교통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도 우리 원도심에 좀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시철도 송도선 그리고 1호선과 2호선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문현역과 또 우리 부산 진역 사이의 그 지선 문제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교통 환경도 바꿔야 되고요. 또 우리 주거 환경이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도시 재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젊은 층이 살고 싶은 그런 주거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교육 환경도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좀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 도입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송도선 같은 경우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2036년 정도에 지금 완공하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도 지역에 우리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 송도선 부분은 우리 사하 지역 우리 조경태 의원님과 함께 그 부분 추진하기로 했고요. 네. 또 1호선과 2호선 연결하는 부분도 우리 남구의 또 박수영 의원님 함께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연대를 해서 그 원도심 쪽에 좀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워낙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교통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클 것 같아서 좀 네네. 여쭤봤는데 꼭 좀 이뤄내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동구에서는 북항 재개발 또 철도 지하화로 좀 하버시티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지자체하고 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할 예정이신지 예. 어떻게 하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그 북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엑스포를 좀 추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북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원도심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원도심의 또 이제 철도 지하화 문제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개발로 끝나지가 않고 네. 그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좀 우리 원도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 재개발 지역을 개발을 하면 그곳과 또 원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수정축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발을 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도 살고 또 북한 재개발 지역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북한 재개발 사업 자체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한 것만큼 뭐 콘텐츠라든지 하드웨어는 뭐 구축이 되겠지만 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채워 넣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 북한 재개발 부분이 지금 1단계도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고 2단계 추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해양부와 부산시 간에 조금 더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 북한 재개발이 우리 부산시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럼 좀 기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해양부 국토부와 해양부 쪽과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보다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 동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 그런 정책 그리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추진해야 될 현안이기 때문에 네네. 좀 잘 역할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지역의 뜨거운 감자
또 있죠. 고도 제한 그 해제 문제인데 네네. 이 부분은 수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관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이 주거 환경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고도 제한이 사실 주민들의 삶에 큰 제한 요소였거든요. 네. 원래 과거에는 이 조망권 문제 때문에 고도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망권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그 재산권을 제한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동시에 고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해제를 해나가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네. 조망권 부분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부터 먼저 고도 제한을 좀 해제를 해나가면 삼복도로 일대의 좀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주민들께서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된다면 어떤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된다면 좀 발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좀 들어오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서구 동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그 삼북도로가 이제 지나고 있는 그 진구 또 영도구 다 원도심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 지자체에서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그 고도 제한 문제를 같이 좀 완화하고 해제하려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연계해서 사실 원도심 지역은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 부분 보관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네, 네. 좀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원도심 지역에서 사시다가도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갈 때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동부 떠나게 상권으로 되는. 또 네. 예, 그리고 이제 명지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사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네. 그런 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우리 원도심 쪽에 명문 공립 중고등학교들이 다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육의 또 중심지였거든요. 제가 우선적으로는 우리 현재 원도심에 위치한 우리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 중학교의 좀 교육 과정을 보다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형 공립고등학교 제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네. 조금 장기적으로는 교육 국제화 특구의 지정을 통해서 물론 이 부분은 부산시와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원도심 학생들도 이사를 안 가고도 네. 우리 지역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또 외국어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게 뭐 추진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뭐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예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교통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좀 국제 수준으로 맞춘다든지 또 자유형 공립고 지정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특히 부산시 또 우리 부산교육청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이 교육 격차가 없는 지역이 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좀 해외 명문 학교의 분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민간 투자도 필요할 거고요. 네. 또 국비와 시비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챙겨 나가야겠죠. 네. 예, 예. 사실 이렇게 당선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교통 부분부터 주거 환경도 좀 갖춰줘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들어왔을 때 좀 살고자 하는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주거, 교통, 또 교육 이런 부분을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는 그렇죠. 예,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세 가지를 동시에 좀 추진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우리 부산시 전체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당선인님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지역민들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실지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거든요. 좀 예, 계획이 예.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이제 검사 생활을 15년 했고 또 고향인 부산에 와서 변호사 생활을 10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네. 우리 또 가끔 학교에 고문 변호사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 변호사 이런 역할도 쭉 해왔는데요. 뭐 그런 역할도 이때까지 해왔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 전문성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이제 국회라는 입법기관이니까 네. 입법의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정치적인 이슈가 또 법률적인 이슈로 같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의 해결이라든지 대응을 위해서 또 전문적인 저 역량을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영향을 발휘할 좀 법안이 될까요? 좀 궁금한데, 네네. 22대 이제 국회 개원을 하면 발의할 1호 법안 네네.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21대 국회 계류 중이면서 아직 통과가 안 된 법안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네.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다음 22대에서 그 부분을 다시 발의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말씀도 해주셨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에어 부산 분리 매각 문제라든지 예. 부산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네. 22대 국회로 아마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 분위기상 예,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부산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인프라도 많고 법안들도 많죠. 네. 제일 먼저 우리 가덕 신공항 지금 정부에서 약속한 2029년 개항을 위해서는 지금 빠른 또 추진이 필요하고요. 또 철도 지하화 문제도 현안으로 있는 부분이고 산업은행 이전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풀어달라는 이번 우리 지역민들의 그런 열망이 부산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많이 배출된 또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우리 부산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부산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살아야 우리나라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주당과도 협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른 질문이기는 한데 임기가 마무리됐을 때 좀 지역 주민에게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예, 이제 같은 우리 부산 출신이면서 또 이제 서구 동구 출신이었던 제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 네. 그리고 어떤 큰 결과보다도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지역민들과 늘 함께하면서 정말 소통을 많이 했고 지역민들과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으로 각오와 포부 밝혀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2대 국회에서 물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도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해결해야겠지만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문제들, 지금 부산도 사실은 그동안 좀 침체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네. 좀 더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인프라, 또 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그래도 부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심의 활력을 살리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또 부산의 주요 현안이 에어 부산 분리 매각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인의 인님의 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구 동구의 제22대 지역 일꾼의 다짐, 온도심의 부활이었습니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풍성한 서동구가 이번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성장과 발전 거듭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